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가장 경이로운 세계 속으로 숨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 미술관이 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작가는 패트릭 브링리. 가족의 죽음으로 고통 속에 웅크리고 있던 남자가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세상을 나아갈 용기를 얻는 여정을 섬세하게 그려냈다고 하고요. 이 책이 작가의 첫 책이네요. 화려하게 데뷔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차례를 보면 1장부터 13장까지 좀 나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 사치스러운 초연함으로 우리가 아는 최선을 다해 삶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감사의 말까지 해서요. 그림도 이렇게 나오네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나의 결혼식이 열렸어야 했던 날, 형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구성은 1장부터 13장까지 나오고요. 먼저 1장,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 2장, 완벽한 고요가 겁내는 위로부터 12장, 무지개 모양을 여러 번 그리면서 13장, 삶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감사의 말까지 나옵니다. 제목이 묘한 끌림이 있는데 이동진 평론가가 추천하는 책으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소설 같은 느낌이었는데 읽으면서 작가 본인의 이야기로 와 닿았습니다. 미술관은 프랑스나 유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주로 했는데 책 한 권으로 이 미술관을 톡톡히 알리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니 파급 효과가 클 것입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은 늘 사람들과 가까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은행, 기업, 관광시설까지 꼭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경비 업무는 낭만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위험해 보입니다. 작품에 훼손을 한다거나 끔찍하게도 도난을 당하는 경우 문제 해결이 복잡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긴장감이 넘치는 쪽으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거의 심각하게 겪진 않았습니다. 행사나 작품 이동 등으로 잡무가 있지만 관람객이 들어오는 오픈 시간에는 정해진 구역에서 종일 서 있으면서 경비를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이 60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지 않나 합니다. 미술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그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행복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집트, 그리스, 이슬람 등 각각의 테마가 있는 장소에서 의미를 짚으며 필요하다면 관람객에게 정보와 생각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자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인 크로스 대리석 조각상에 대해서는 신과 같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동시에 풋풋하고 벌거벗은 연약한 모습을 담아내는 데에도 성공했다고 평하며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지 글로 남겨주려고 고민에 빠집니다. 기획전을 통해 미켈란젤로의 힘겨운 삶과 작업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배당의 천장화를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도 자신의 작품에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430명의 인물을 그리며 발자취 하나하나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의 야심은 완벽을 향해 있었을 겁니다. 저자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작품들에 스며들면서 10년을 보내왔지만 또 다른 일에 도전하기로 하고 이 일을 마무리합니다. 어릴 때부터 비교가 되긴 했지만 똑똑하고 든든한 형이 예기치 못하게 투병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병이 깊어진 형의 죽음은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가정을 이루면서 점차 회복을 하고 열심히 만들어낸 책을 형에게 바친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생 역전이 될까요? 미술관 경비원에서 도보 여행 가이드, 그리고 출간한 책이 대박을 터뜨린 지금 그의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작가로서 강연을 다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책을 보기 전에는 잘 몰랐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처음에는 갓 신입 직원으로 출근한 저자가 본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연차가 쌓이는 직원이 되면서 덩달아 조금씩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과 아쉬운 대화를 하고 걸어다니면서 하는 애잔한 생각들이 미술관에 대한 사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월요일은 미술관의 정기 휴관일이라 쿵쾅거리며 돌아다니는 관람객도 없어서 매트의 직원들이 각자의 은신처 밖으로 나온다. 매트는 2,00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데 오늘만큼은 많은 이들이 재물을 만난 듯하다. 큐레이터들은 전시실 한복판에 서서 어느 유물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토론한다. 기술자들은 누군가와 부딪힐 염려 없이 예술품이 실린 카트를 이리저리 밀고 다닌다. 인부들은 그들의 실력을 믿고 편안해 보이는 보존가들의 감독하에 로프와 도르래로 조각상을 어떻게 들어 올릴지 몇 시간씩 계획을 세운다. 도처에서 전기 기술자, 공기조화 기술자, 페인트공들이 몰고 다니는 전동 리프트에 삐삐삐 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몇몇 직원들은 손님을 한두 명씩 데려올 수 있는 특권을 활용하기 위해 휴일임에도 얼굴을 비춘다. 큐레이터들이 고액 기부자와 VIP에게 미술관을 안내하는 동안 경비원과 청소부는 부모님께 호사스러운 투어를 제공한다. 이 거대해 보이는 기관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지켜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매트는 200만 개가 넘는 유물을 수장하고 있다. 사용 가능한 전시실 공간에 평방미터당 대략 10개의 유물이 있는 셈이기 때문에 컬렉션 중 극히 일부만을 한 번에 선보일 수 있다. 17개의 큐레이션 부서는 다소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각자만의 고유한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한다. 아메리카 미술, 이집트 미술, 그리스 로마 미술 부서에는 공개 수장고가 있어 유물들이 유리 케이스에 차곡차곡 넣어져 있는 모습을 대중이 볼 수 있다. 다른 부서들은 그런 행운을 누리지 못한다. 의상연구소는 빠듯한 공간에서 1년에 2번씩 기획전시를 연다. 언제나 인기가 있는 이 전시회는 다양한 의류와 패션 소품이 디자이너 또는 테마별로 진열된다. 소묘와 판화 부서에는 상당히 길기는 하지만 딱 하나의 복도만이 주어진다. 소장품 중에는 빛에 민감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진열한 작품을 계속 바꿔가며 전시를 이어간다. 근현대 미술 부서는 여러 대형 소장품을 전시하는데 애를 먹는다. 잭슨 폴로급의 캔버스 몇 개와 설치미술 작품 몇 점이면 전시 공간이 꽉 차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대미술 큐레이터들은 다른 부서, 예를 들어 고대 서아시아 미술부서 동료들보다 언제나 최신 트렌드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책임이 있다. 매트의 부서들은 모두 합쳐 많게는 매년 30개의 기획전을 개최하는데 이 중 전 세계의 박물관에서 작품을 대여해올 정도로 광범위한 전시도 있고 한두 개의 전시실만 채우는 아담한 규모의 전시도 있다. 다시 말해 이곳에는 항상 새로운 볼거리가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늘 다니던 곳을 정리하게 될 때 시험 섭섭한 마음이 주로 드는데 떠나는 길은 더 희망이 보였으면 합니다.